1970년대 대표적으로 얼굴이 예쁜 유명한 얼짱 여배우를 뽑는다면 단연코 한혜숙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닌 야누스 같은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지없이 청순 가련형이 얼굴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염하고 글래머스한 매력을 지닌 여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유독 많은 남자들이 좋아했던 여배우였고, 70년대에 한혜숙을 빼놓고는 우리 연예계를 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혜숙은 164cm의 커다란 키에 통통하면서도 잘 빠진 글래머스한 몸매와 청순한 미모와 도도한 눈빛으로 TV 드라마에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덕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농촌문화연구소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해오다 1970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하였고, 같은 해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였으며, 이듬해 1971년 현재는 KBS 13기로 분류되는 TBC 성우 6기 공채로 옮긴 후 같은 해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것은 서울중앙방송 TV, 즉 지금의 KBS 1TV를 통해서인데, 1971년에 서울중앙방송, 지금의 KBS 한국방송공사 탤런트 시험에서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어 단숨에 KBS 1일 연속극 꿈나무의 여주인공 장은옥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00대 1의 경쟁률에서 1위를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아모레 화장품 광고에 발탁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갖고 배우로서 명성을 높였던 한혜숙은 1951년생으로 74세임에도 미혼입니다. 1971년 너무나도 청순하고 예뻤던 한혜숙은 당시 20세로 출연료는 50만원이었습니다. 드라마 꿈나무는 한운사 극본이고, 당시 KBS 악단장 김강섭이 작곡하고 김강섭의 조카들로 구성된 유리시스터즈가 불렀으며, 그 중에 한 사람은 라나에로스포의 멤버였습니다. 하명준과 한혜숙이 주인공으로 나왔죠. 1971년 KBS 주연급 탤런트 모집에 합격되고 KBS 10기 공채 탤런트 기술을 부여받아 하명준과 공동 주연한 드라마 꿈나무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유명세를 얻었으며, 1974년에 방영된 꽃피는 팔도 강산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후 TBC의 정윤의, 유지인, 장미희로 대표되는 2세대 트로이카가 MBC의 김자옥, 김영애, 이호춘, 김영란이 있었다면 KBS에는 한혜숙이 있다 할 정도로 KBS의 대표 미녀 탤런트로 80년대까지 오랫동안 군림하며 활동합니다. 그녀는 데뷔 이후 드라마 주연까지 꿰차며 연예계 대표 골드미스로 알려져 있으며 74세인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혜숙은 춘향전, 하늘이시여, 왕꽃선녀님 등 수많은 작품에서 명품 연기를 선보이며 중견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40년 이상 연기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은 평균 시청률 20%를 넘나들었고, 특히 주연을 맡은 작품들은 최고 시청률 40%를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녀가 얼마나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연기자로서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지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한혜숙은 2009년 드라마 보석 비빔밥을 마지막으로
돌연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퇴설, 건강 이상설 등 다양한 소문이 떠돌았지만 그녀가 무대 뒤로 물러난 이유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서였죠.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예숙은 수많은 청혼을 뒤로하고 가족과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연기 활동만큼이나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절에 머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예숙의 이러한 선택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하기로 소문난 한예숙. 그가 오랜 세월 스캔들 한 번 나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를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와 종교의 힘이 크다고 합니다. 한예숙은 30살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므로 너는 항상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내가 가장으로서 내 동생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서 집안의 경제를 담당했고 집안 식구들의 부양을 책임져 왔습니다. 자신은 동생들 뒷바라지 때문에 혼자 살면서도 4명의 여동생들은 모두 결혼시키는 책임을 완수했으니 그녀는 대단한 여성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인지 그녀는 연예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한치도 긴장의 끈을 늦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5남매 중 맏딸로 아버지를 대신해 경제적인 책임을 떠맡아야 했던 그녀는 어린 동생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옥죄었는데 그러다 보니 작품을 할 때도 역할을 골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느 날은 캐스팅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방송국 PD들 사이에서 한예숙은 섭외하지 말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3년 정도 방송을 쉴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당시 대인기 피즌까지 앓았죠.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참혹할 정도로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해요. 도처가 지뢰밭인 연예계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버티려면 스스로 자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종교를 갖게 됐어요. 연기 활동을 쉬는 동안 매일같이 절에 다니면서 마음을 비우려 노력했죠. 그녀가 그나마 품위를 지키면서 연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종교의 힘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연기자가 되지 않았으면 비구니가 됐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심이 깊은 그녀는 오래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돈이 없어 절을 짓지 못한다고 찾아온 비구니에게 땅 살 돈을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절을 찾고 있고 하늘이시여를 끝내고도 한번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1979년엔 KBS 대하 드라마 토지에서 1986년에서 1987년은 KBS 대하 드라마 노다지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했는데 재기의 성공함은 물론 연기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연기로는 전설의 고향에서 방영했던 구미호에서의 구미호 역할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제1호 구미호였는데 당시의 흑백 화면과 함께 약간 독한 인상을 보여주는 한예숙의 표정 연기가 어우러져 내 다리 내놔로 시청자들을 각인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전설의 고향 시청자들 중에는 전설의 고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한예숙이 구미호로 변신하는 마지막 장면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성격이 직선적이고 도도한 편으로
드라마에 반영되어 주로 꼿꼿하고 도도하고 고집이 있는 여자 주인공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1970년대에 브라운관의 김지미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고요. 울고든 성격으로 인해 PD들하고 트러블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 하차하거나 방송에 나오지 못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1970년대와 80년대 인기와 미모하면 항상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한혜숙은 춘향전에 춘향이로 뽑혔을 정도로 청순한 미모를 지녔고 70년대의 TV 드라마는 물론 CF 광고 모델로도 맹활약했던 70년대의 대표적인 미녀 여배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적어도 70년대의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 같은 신트로이카 3인방이 출연하기 전까지는 단연 한혜숙이 최고의 미녀 여배우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았죠. 한혜숙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작품은 바로 1979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토지였습니다. 토지의 여주인공 최서희의 원조는 바로 한혜숙이었던 겁니다. 이 토지의 최서희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한혜숙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었고 명실상부한 한국의 톱스타로 우뚝 솟아오르게 됩니다. 70년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를 통틀어서 춘향전의 춘향이와 토지의 서희역 그리고 아몰의 화장품 전속 모델은 모든 여자 연예인들의 최고의 로망인데 이 세 가지를 이미 70년대에 모두 섭렵했던 인물이 바로 한혜숙입니다. 그러나 한혜숙은 TV 드라마에서는 크게 성공했지만 영화에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애, 김자옥 등 또래 동갑내기 여배우들에 비해 영화 출연이 드문 것은 물론 이렇다 할 흥행작이 별로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혜숙은 족보와 상록수 그리고 최후의 증인 같은 작품성 높은 명작품에 출연했지만 그녀가 출연한 작품들이 흥행에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요. 그 후 한혜숙은 더 이상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한혜숙이 더 이상의 영화 출연을 고사했던 이유는 70, 80년대 당시에는 여배우들이 옷을 벗는 호스티스 영화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한혜숙은 도도하면서도 보수적인 성격 때문에 옷 벗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유행했던 호스티스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혜숙은 2000년대 초반 모 방송국에 출연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연기자로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한 여자로서의 삶은 실패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젊었던 시절에 한혜숙을 미친 듯이 따라다녔던 스토커가 있었는데 너무도 끈질지게 따라다녔던 일 때문에 남자에 완전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자신의 곁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고요. 그녀의 일생에 3번 정도 남자를 만났지만 완고하고 보수적인 한혜숙은 그 남자들 모두와 깨끗이 헤어졌고 완전 정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속세를 멀리하고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간직한 그녀가 너무 신앙생활에 몰두한 것도 남자를 멀리하고 혼자 살게 한 하나의 족쇄가 되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녀는 지인들에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틀림없이 비구니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루머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소문이 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예쁜 여배우들을 매우 좋아했고 예쁜 여배우들이 박 대통령에게 당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 예쁜 여배우들 중에 한혜숙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 박 대통령이 워낙 무서운 철권 통치를 하고
독재 정치를 펼쳤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소문들이 나돌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연예부기자 에이나였습니다.